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아침 첫 영상, 역시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뜻깊은 소식들 한가득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 시간대에 공개된 임영웅님의 이 우주비행사, 이 신곡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 일이 생겨났죠. 제가 전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요즘 웅보십 굉장히 심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하지만 참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이 올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임영웅님의 이런 신곡에 대한 정보가 직접 우리 아티스트를 통하여 공개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축제의 분위기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축제의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봐도 이미 이 집 앨범도 벌써 대박입니다. 대박이고 이 장르에 대한 예측도 임영웅님의 이 곧 나오게 될, 곧 나올지 제 예상대로 아니면 정말 여름쯤에 나올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집 앨범에 대한 분석 영상 어제 소씨가 저녁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상도 이 미스터 트로트 이제 오늘 저녁에 방영을 하죠. 이 미스터 트로트에 임영웅님이 등장을 하냐 안 하냐를 두고 제가 분석한 이야기도 어제 잘 전달을 해놨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두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미스터 트로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 트로트 이제 오늘 결승 무대가 펼쳐져요. 근데 이 JTBC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미스터 트로트 박지현 주목받는 음원 강자다. 비주얼과 실력을 장착했다. 물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에 랭크됐다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당연히 실력이 있으니까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 박지현 참가자 사실 논란거리가 아직 좀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논란거리가 아직 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윤정 마스터와의 연결고리였는데 결국 그냥 이 불타는 트롯맨 사태에 덮이게 되면서 어물쩡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미스터 트로트는 역시나 불타는 트롯맨처럼 굉장히 좀 하락한 시청률로서 결승 무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불타는 트롯맨이 결국 프로그램 자체가 흥행에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한 명의 참가자 때문에 결국 프로그램 전체가 흔들리게 되었고 사실 임영웅님의 경우를 따져보면 이 미스터 트롯 시즌 1 때 임영웅님이 엄청난 폭풍 인기를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함께 출연했던 탑6 멤버들도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만약 미스터 트롯 1 때 우승자가 이번 불타는 트롯맨처럼 굉장히 논란거리를 만들었다면 나머지 멤버들 성공하기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하락하기 때문이죠. 저런 프로그램에서 우승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가 그 한 명의 참가자 때문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영웅이라는 정말 불세출의 슈퍼스타가 미스터 트롯 시즌 1에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탑6 멤버들도 어땠습니까? 승승장구하죠. 이게 긍정적인 영향력과 안 좋은 영향력이라고 딱 나눠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이렇게 엄청난 스타성을 겸비하게 되면서 사실 대중들에게도 정말 엄청나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함께했던 탑6 멤버들 역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게 되죠. 자, 이 미스터 트로트는 어떨까요? 불타는 트롯맨처럼 여전히 의혹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타는 트롯맨의 영향력이 결국 미스터 트로트 자체까지 트롯판 자체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 미스터 트로트 역시 시청률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어요. 과연 오늘 결승 방송 무대는 어떻겠습니까? 이 결승 방송 무대 역시 이 가수들을 응원하는 팬분들이 열렬히 응원하겠지만 불타는 트롯맨처럼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겠냐라는 비판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프로그램 모두 TV조선과 서혜진 PD 손에 의하여 탄생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혜진 PD와 불타는 트롯맨의 이 서혜진 PD, 미스터 트로트의 TV조선, 이 두 단체가 힘을 합쳐 만들었던 미스터 트롯 1은 대박이 났어요. 하지만 이들이 떨어져서 만든 프로그램은 결국 대박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굉장한 비판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죠. 결국엔 돌아보면 이 서혜진 PD 역시 마찬가지의 상태가 놓인 것 같아요. 어떤 상태냐? 미스터 트로트의 TV조선처럼 서혜진 PD 역시 굉장한 하락세를 걸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돌아보면 임영웅이라는 가수와 미스터 트롯 시즌 1의 탑6 멤버들의 이 엄청난 스타성과 인기는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하여 좌지우지 됐다. 이것도 팩트입니다만 특히나 이 불타는 트롯맨의 이런 사태를 악화시킨 제작진과 또 당사자의 영향력이 프로그램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하락세를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심지어 경쟁 방송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롯 2까지 쏠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예 트롯계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뭔가 비리로 의하여 뭔가 이렇게 진혈연 인맥으로서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서혜진 PD는 이런 학폭을 감싸 안았던 사람이 되었고 안 PD라는 더 글로리 드라마의 감독은 자신이 가해자였고 결국 빗발해진 킹메이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서혜진 PD가 한때 정말 이 방송과 PD 중에서 손에 꼽는 대성공을 했다. 그래서 막 세미나도 열고 막 기사에 대서특필되면서 1박 2일에 나영석 PD와 무한도전의 김태호 PD와 함께 대한민국 3대 PD 평가를 받을 때 저 혼자 유일하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과연 서혜진 PD가 그런 평가를 받을 자격이 되느냐? 난 잘 모르겠다. 그 프로그램의 흥망성쇠는 서혜진 PD의 기획력보단 바로 임영웅이라는 가수와 탑6 멤버들의 스타성이 확고했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강하게 전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 이들의 프로그램 기획력은 둘째로 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참가자들과 마스터들과의 의혹, 서혜진 PD의 불타는 트롯맨에서 탄생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초유의 사태,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음에도 미스터 트로트 역시 박지현 참가자와 장윤정 마스터와의 연결고리에 대하여 정말 어설픈 해명을 끝으로 그 어떤 이야기도 없죠. 하지만 이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워낙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태 역시 서혜진 PD는 미스터 트로트의 박지현 참가자와 장윤정 마스터, 이 두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그냥 밀고 나간 것처럼 서혜진 PD 역시 황영호 가수의 사태를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TV조선과 서혜진 PD는요, 왜 이런 무리한 점들을 밀고 나갔느냐를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부담감으로 첫 번째 작용했을 것 같아요. 또다시 정말 제2의 임영웅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 제2의 탑6 멤버들 같은 스타들을 우리가 탄생시킬 수 있을까? 왜냐면 그 이전에 했던 TV조선의 방송 프로그램이 다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미스트롯2나 국민가수나 다 마찬가지의 말로를 걸었죠. 그것을 똑같이 체감한 TV조선과 서혜진 PD예요. 이 두 단체가 갈라지고 나서 만들어낸 것이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입니다.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들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무리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이것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해결을 해버리는 순간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엄청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해명을 안 하더라도 이 비판이 쏟아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명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더욱더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기 때문이죠.
이 공정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했던 점들입니다. 결국엔 TV조선과 서혜진 PD의 이 시청률에 대한 욕심이 두 프로그램의 흥행을 오히려 저하시킨 결정적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미스터 트로트에 임영웅 님이 등장을 하겠냐라는 부분과 과연 불타는 트롯맨도 하락세를 걸어버린 마당에 이 미스터 트로트 멤버들 역시 미래가 밝지만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어찌 보면 씁쓸하고 안쓰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임영웅이라는 가수와 탑6 멤버들의 스타성 덕분에 그 프로그램도 초대박이 날 수 있었다라는 게 지금 딱 방증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임영웅 님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기 때문에 득을 본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보다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그 프로그램에 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그램이 대박 날 수 있었다. 이 논리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선 이 황영우 씨 사태처럼 결국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예인과 임영웅님처럼 결국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연예인들의 말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최근 뭐 음주운전, 학폭, 약물검사 등등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범죄 사실들을 각종 연예계에서 고발과 지금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을 보면 미담만이 쏟아지고 있죠. 이건 뭐 가짜로 만들어내려고 해도 이 정도의 미담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두 연예인들의 행보를 보면 결국 그 말로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또 있어요. 지금 보면 위기가정 아이들의 꿈마저 꺾이면 안 된다라면서 이렇게 NGO라는 이 기부단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를 이어나가는데 여기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수많은 활동들 중에서도 좋은 변화가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은 마음 튼튼 키트 지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어린 시절 이런 피해 사실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인데 지난해 임영웅 팬클럽 전국 영웅시대 팬클럽 분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이 마음치료실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가수와 팬이 함께 이뤄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행보와 그 끝의 말로가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이게 독특하게도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던 장면인데 팬분들이 이걸 발췌해 왔어요. 자, 누가 나오면 어떤 연예인이 출연하면 6시 내 고향을 보겠냐. 이 6시 내 고향 솔직히 어린아이들이 보기 어려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임영웅이요. 독특하죠? 그러면서 임영웅의 노래를 많이 좋아한다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방송에 고스란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 몇 살 될까요? 해봐야 10살 내외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가 임영웅이 나오면 6시 내 고향을 보겠다. 그리고 평소에 임영웅 노래를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한 영향력이 방송가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에게도 나아가서는 연예인에게도 나아가서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그 가수의 진면목을 만들어준다. 이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좋지 않은 사례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드리죠. 비교 불가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장면을 보고
어린 팬들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될성부른 잎이다. 똘망똘망하게 생긴 것이 어떤 가수가 훌륭한 가수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제가 더빙할 때 이렇게 잔기침이 너무 많아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더빙하면서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아무리 이비인후과를 가도 이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왜 유독 제가 이러냐면 기관지가 너무 약하니까 뭐 도라지 물을 달고 살아도 방법이 없네요. 자, 어찌됐건 얘기가 이어나가 보면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결국 전망위에 걸쳐서 뿜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어제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임영웅님의 노래가 다양한 형태로 유튜브에서 번져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죠. 요번에는 피아노 곡입니다. 지금 보니까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를 이렇게 연주한 영상도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사실 뭐 임영웅님의 노래를 커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는 임영웅님의 노래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세션 연주자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연주자분들 결국 프로가 되고 나아가서는 큰 무대로 가기 위해서 어떤 꿈을 키우겠습니까? 지금 임영웅님의 노래를 딱 연주하고 있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나도 언젠가는 이런 임영웅이라는 엄청난 슈퍼스타, 그런 가수의 무대에서 나도 연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많은 세션 연주자들, 가수들의 커버 영상들이 쉴 새 없이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이번에는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배경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단체 댄스까지 추게 됩니다. 보니까 라인 댄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이게 뭐 어떤 댄스의 종류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배경으로 단체 댄스까지, 사실 뭐 임영웅님의 노래를 배경으로 다양한 댄스를 추는 여러 댄스 동아리를 제가 이때까지 봐왔는데, 사랑은 늘 도망가 같은 경우는 거의 발라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라드 노래로도 이렇게 댄스를 춘다. 자, 나아가선 이런 영향력이 유튜브에서는 끊임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포 MBC 가요센터. 수도씨 또예요? 맞습니다. 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의 얼굴이 또 등장했어요. 자, 보니까 이게 오른쪽에 지금 섭외 1위 6형제라고 되어 있는 영상에도 임영웅님이 장민호님과 트롯맨들을 비롯하여서 함께 이렇게 썸네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영상은 다 각자의 무대 편집 영상이죠. 요번에는 박서진님과 함께 트로트 삼형제를 모아보았다 라면서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부른 무대를 임영웅님의 무대와 함께 엮어서 이렇게 또 올려놨어요. 사실 과거 무대들의 재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들입니다만, 잘 생각해보면 이런 임영웅님의 단독 영상도 요즘에 심심치 않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 무대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 공중파 유튜브 채널에서조차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아주 여실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것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실질적 파워다. 이게 진짜 파워구나. 이게 선한 영향력이고 이것이 슈퍼스타로서의 면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런 장면까지 팬분들이 찾아왔어요. 이게 JTBC에 나왔던 장면인데 바로 백종 예술대상입니다. 정확하게는 백상예술대상입니다. 백상예술대상에서 연출팀이 상을 받는 순간인데, 왜 뒤에 이렇게 물만두가 되어 있는 임영웅님의 모습이 등장을 했을까요?
사실 예전에 진행했던 이 백상예술대상에서 연출팀이 상을 받는 과정 중에 임영웅님의 이 모습이 나온 건 이 연출을 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출팀들이 이 당시 백상예술대상을 수상받을 때 이렇게 그 자료로서 임영웅님의 모습이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영화상을 시상할 때도 감독상이나 연출상을 받을 때 보면 그 작품 영상이 뒤에 나오잖아요. 이 연출팀이 만들어냈던 무대가 바로 이 미스터 트롯 때 임영웅님의 물만두가 되어버렸던 그 무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은 물만두가 저렇게 수상을 받는 대표작으로 나온 게 너무 재밌다, 너무 웃기다, 뭔가 다시 봐도 귀엽다, 이런 말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임영웅이가 함께 작곡을 했건 곡 작업을 했건 세션 연주를 함께 했던 분들이건 그것이 다 경력사항이 되어서 동종업계에서 다른 일을 할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임영웅이라는 가수와 함께 했다라는 것만으로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연출팀 분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어찌 보면은 굉장한 이 경력사항으로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방위로 큰 영향력을 임영웅님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이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정말 폭풍 오열했다라는 영상인데 이렇게 들으면 이거 가짜뉴스 아니에요? 낚시 아닙니까? 어제도 임영웅님 어머님 영상 올렸던데 이번 건 낚시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근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TV조선에서 했었던 미스터 트롯의 맛에 나왔던 방송 1회입니다. 이게 벌써 2년이 흘렀음에도 2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임영웅님이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현수막들을 보고 막 감회에 젖어서 이야기를 할 당시입니다. 보면 막 임영웅 미스터 트롯 준결승 1위 축하, 포천의 아들 트롯의 판을 뒤집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머님과 함께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이야기를 당시 쏟아냈었죠. 지나가는 분들에게 막 손도 흔들어주고 시민분들이 막 알아봐주니까 막 인사도 하고 정말 포천의 자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 당시 때 실감이 안 난다,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런 정말 성과에 대하여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자 영웅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로지 우리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받은 만큼 다 돌려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감사하게 살 거다. 그러자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또 너의 노래로 치유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 내가 한 번은 정말 연락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연락이 뭔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우울증에 시달렸던 분인데 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내가 치유가 됐다.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에게 해줬다라고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이날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며 당사자분이 펑펑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내가 눈물을 더 많이 흘렸다. 같이 울었다. 전화를 받으며 같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임영웅님이 정말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께 오히려 내가 너무 감사드린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굉장한 영광이고 감사드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임영웅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당시 때 이런 모습, 어머님도 그렇고 임영웅님도 그렇고 지금껏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스터 트롯 진에 등극된 지가 벌써 3주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죠? 올고준 대나무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임영웅님의 어머님도, 임영웅님 본인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들에 대한 사랑도 올고준 채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연예계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자본주의에 의하여 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수호씨 역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수익이 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임영웅님의 팬튜버를 하는 분들이 평생에 정말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많은 돈들을 버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채널을 딱딱 집어서 얼마씩 벌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역시 저를 비롯하여 임영웅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한다. 오로지 우리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고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쓴소리를 할 때는 가감없이 합니다. 팬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 사탕 발림이 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만 해도 충분히 조회수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안티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회수를 받는 게 아니냐. 자극적인 이야기도요. 비판적인 자극적인 이야기가 있고 임영웅님을 극찬하는 자극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제가 좀 쉽게 가려고 했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열했을 것 같아요. 8분짜리 영상으로 하루에 한 7개도 던질 수 있습니다. 소씨가 요즘 영상 올리는 시간 보면 한 27분 정도 되잖아요. 8분짜리 영상 7개 해봐야 35분밖에 안 돼요. 근데 제 영상 하나가 27분입니다. 훨씬 쉬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조금은 임영웅님의 이 초심 때의 마음처럼 조금이라도 임영웅님을 응원하며 시청하실 영웅시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저도 이 가수를 보면서 본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이 저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번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이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 팬분들과 대중들과 같은 연예계에도 굉장한 귀감이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감이 되는 슈퍼스타에 대한 이야기 소씨가 오늘 오후 영상에도 연속으로 전달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활동, 나아가선 저희 어머님의 채널 수호맘 채널에 신규 영상이 올라왔어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시청도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조회수가 못 나온다고 자신이 너무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자책하고 계신데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또 너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